몇 년 전 저희 친정에서 지방에 30억짜리 건물을 하나 매매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시모와의 사건 때문에 아직도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이 일로 남편이랑도 싸우긴 했지만 지도 본인 엄마가 부끄러운 줄은 아는지 저희 친정 건물 이야기만 나오면 꼬리를 내리고 기죽어 있네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위한답시고 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아들 길을 죽이게 만든 일이라는 걸 아실라나 모르겠어요. 저희 친정은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하셨어요. 아버지는 경찰, 어머니는 교도관이셨죠. 두 분 다 착실히 직장 생활하셨고 별 다른 취미도 없이 오직 저와 제 여동생 키우는 데만 온 신경을 써주셨던 너무나도 성실한 분들입니다. 퇴직하신 후에 좀 쉬실 법도 한데 공공근로 다니시고 일용직 알바도 다니시면서 참 부지런히 사셨습니다. 그렇게 알뜰살뜰 모으신 돈과 아버지 쪽 유산 일부, 그리고 대출을 조금 받아 건물을 하나 사신다고 부동산을 보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결혼하고 한 3년 후쯤 부모님은 아버지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그쪽에서 건물을 하나 매매하시겠다고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부동산 시세가 말도 안 되게 치솟지 않았을 때였고 다행히 저희 부모님이 찾는 조건에 맞는 매물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지방이긴 했지만 호재가 있는 동네였고 그 근방으로 택지 지구가 형성될 계획이라 저희 부모님께서 웬만하면 바로 매매를 하시려고 돈까지 싹 준비를 해두신 상태였죠. 저랑 남편이 부모님 임장에 같이 몇 번 동행한 적이 있던 터라 자연스럽게 시부모님께도 저희 친정에서 건물을 사신다는 소식을 말씀드리게 됐어요. 시아버지는 사돈이 건물주라니 영광이라 하시며 농담 섞인 축하를 해주셨는데 시어머니는 듣자마자 입을 대빨 내밀며 요즘 부동산 바닥이 얼마나 불안정한데 지금 건물을 사시겠다는 거야? 그러다가 똥값이라도 되어버리면 어쩌시려고? 평생 모아오신 돈이라면서 거기다 사돈 어르신 유산까지 미리 땡겨 쓰신다고? 아이고, 친정 부모님도 잘 알아보고 사시는 거죠. 그리고 요새 다들 재테크해서 돈 불리는데요 뭐. 아서라 아서. 나는 지금이라도 관두셨으면 좋겠다. 그냥 현금 잘 가지고 계시면 은행에서 이자 따박따박 받고 편하게 사실 텐데 공무원 연금도 있으시면서 무슨 돈 욕심이 그리 있으시대? 돈 욕심이라뇨. 건물주도 하나의 직업이잖아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형편 어려운 사람들한테 세도 깎아주고 그러실 생각하고 계시는데 어머님 너무하세요. 저희 친정에서 건물을 산다고 하니 대뜸 돈 욕심이 많다 어쩐다 입을 대는 시어머니에게 또 정이 떨어지더군요.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초부터 예물예단 문제로 꽤나 저를 속상하게 하셨던 분입니다. 당시 양가 도움 안 받고 저희 힘으로 시작한다고 허례허식 없이 딱 결혼 반지만 맞추고 다른 거 모두 생략하기로 합의를 봤는데요. 결혼 직전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말을 바꾸시더니 예단비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시더군요. 시댁 어르신들께 면이 안 선다면서요. 저나 남편이나 있는 돈 다 털어서 신혼집이랑 가구에 몰빵했고 여윳돈 하나 없는 거 아시면서 저렇게 요구하시는 건 저희 친정에 대놓고 돈을 달라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남편이랑도 싸웠고 아니 제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네요. 그래서 파혼 직전까지 갔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래도 예단비 1,000만 원에 대한 고집이 상당하시더군요. 결국 저희 친정엄마가 나서서 예단비를 보내드리는 건 어렵지 않지만 대신 예물이랑 꾸민비도 정식으로 다 받아야겠다며 시어머니께 다이렉트로 연락을 하셨어요. 친정엄마도 화가 나셨던 거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뭐라 궁시렁궁시렁 거리시며 그냥 안 받겠다고 하시더군요. 아니 그렇잖아요. 양쪽 다 안 주고 안 받기로 하고 결혼한 건데 결혼 직전에 말 바꿔서 대뜸 1,000만 원 달라고 하시는 게요. 그게 힌트였는지 아무튼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나서 그놈의 돈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남들은 신혼여행 다녀와서 명품백을 선물로 준다더라. 누구 며느리는 달마다 용돈을 100만 원씩 준다더라. 어디서 들으셨는지 아님 지어내신 건지
지 앞에서 그런 말씀을 잘도 하시더군요. 듣다 못해 저도 다들 돈이 많은가 봐요. 저희도 돈이 많으면 시댁에 몇백씩 턱턱 내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도 시댁에서 도움 일절 안 받고 독립한 거라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제 친구는 보니까 시댁에서 아파트 증여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집이면 월세 내는 개념으로 100씩 들여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웃으면서 말했더니 어머님이 그 이후로는 다른 집 며느리랑 비교 일절 안 하시더군요. 아무튼 이런 일이 참 많았던 터라 저는 시어머니한테 별로 정이 없었어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시겠죠. 개혼이고 장남이라 며느리에 대한 환상도 기쁘실 텐데 저 같은 평범한 며느리가 눈에 안 차실 게 당연합니다.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제가 남편보다 연봉도 더 높고 친정도 훨씬 잘 사는데 어머님은 아들 가졌다는 부심이 엄청 나신지 참 저에게 끊임없이 많이도 바라시더군요.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저희 친정에서는 그냥 둘만 잘 살면 된다며 저희한테 용돈도 일절 안 받으시려 하고 되려 무슨 기념일마다 100만 원, 200만 원씩 턱턱 내주시고 늘 저희를 도와주시려 하시거든요. 사실 저도 장녀라서 친정에서 신혼집에 돈을 좀 보태주시려고는 했었는데 제가 거절했었거든요. 저랑 남편 둘 다 전문직이라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요. 다만 양가 재산이 좀 차이가 있었죠. 저희 친정은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도 시세로 치면 25에서 30억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참 비교가 많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옛날 사고방식 가진 어르신이니 어쩌겠어요. 들이박을 생각은 안 하고 애써 내내 하면서 웃고 맞춰드리려 노력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래도 좀 열린 사고방식을 가지셨고 저한테도 참 잘해주셨기에 다른 감정이 없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시어머니셨고 이번에도 역시나 저희 친정에서 건물을 산다는 것에 좋은 소리 안 하시더군요. 그러시면서도 엄청난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저한테 매일 전화를 거셔서는 친정에서 건물 매매하는 것에 대한 진행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세아가 지금 사돈께서 4층을 사신다고 했나? 네, 4층 정도가 딱 예산에 맞아요. 5층짜리도 얼추 가격이 맞는 게 있는데 그건 너무 골목 안쪽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손해일 것 같아서요. 그 동네 주소 좀 내게 보내주겠니? 네? 주소는 왜 물으세요? 아니, 사돈께서 건물을 사신다는데 나도 좀 궁금하잖니. 나 아는 사람이 경기도에서 30년 동안 부동산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도 좀 물어보려고. 그런 거라면 저희 친정 주변에도 부동산 중개업자들 많아요. 저희 친정아빠도 공부 많이 하셨고요. 어머님까지 신경 안 써주셔도 괜찮으세요. 머리 아프시잖아요. 제가 애써 둘러 말씀드려도 어머님은 곧 죽어도 동네 주소를 알려달라 하시더군요. 그래서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 뒤에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이야, 너 혹시 너희 시어머니께 부동산 사장님 번호 알려드렸니? 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아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 경기도에서 전화가 왔는데 선이 시부모님이라면서 우리 사돈 좀 잘 좀 부탁한다고 연락이 왔다대. 아니, 그건 좀 너무 오지랖 아니니? 뭐라고? 아니, 무슨 그런 전화를... 내가 나쁘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 좌우지간 무슨 사돈에서 건물 사는 것까지 참견하고 그러신다니? 나는 이런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어. 네가 시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려서 다신 이런 일 없게 해라.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이시더군요. 아니, 며느리네가 건물을 사는데 사돈된 사람으로서 부동산에 잘 좀 부탁드립사 인사 좀 할 수도 있지. 그게 뭐가 어때서 그러니? 관심 없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니? 어머님, 그건 아니죠. 제가 친정 부모님이라도 부담스러우시겠네요. 부동산 거래까지 왜 신경을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신경을 어떻게 안 쓰니? 우리 아들네 장인 장모일인데? 아무튼 안 싸던 말씀은 알겠다.
그래, 이제 부동산은 전화하지 않을 테니 그리 말씀드려라. 그렇게 기분 언짢으신 티를 확 내며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정말 제가 다 황당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니 남편도 당황스러워하면서 시댁에 본인이 잘 얘기하겠다면서 사과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어머님 잠깐의 오지랖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주말에 저에게 따로 전화를 거셔서는 이번 주에 저희 친정 부모님 좀 뵙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건물 매매 전에 본인이 꼭 들어야 할 말이 있대요. 황당해서 저한테 대신 말하시라 했더니 아니, 사돈댁에서 땅을 얼마나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대출 받으실 거면 그냥 이번에 땅을 전부 다 팔고 빚을 내지 않으시는 게 낫잖아. 내가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낫더라. 대출 그거 이자도 다달이 나가고 재수없게 건물 땅값이라도 내려가면 그거 전부 다 니네 손에 잤니? 그게 왜 저희 손해예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은 걱정하실 거 없으시대도요. 내가 보기엔 그래. 그리고 그쪽에 주택단지 들어서잖아. 그냥 5층으로 사시는 게 낫겠더라고. 내가 다 알아봤거든? 거기 인구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공실이 없을 거야. 그냥 사시는 김에 5층으로 하시라고 해. 아니다. 내가 얼굴을 뵙고 말씀을 드려야지. 하시더라고요. 그럴 필요도 없다고 단호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기어이 저희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다과 약속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날은 저도 출근하는 날이라 대동할 수 없었고 나중에 친정엄마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엄마도 엄청 황당해서 이러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차를 한잔 하자고 하시더니 친정 부모님 댁으로 운전을 해서 오셨대요. 그러고는 사부인, 사시겠다고 받으신 그 건물들 말이에요. 저도 좀 보고 싶네요. 그쪽 방면으로 잘 아는 내 지인 대동에서 다음 주쯤 가볼까 하는데 사부인은 어떠세요? 네? 아니 저희끼리 다 얘기가 끝났고 다음 주에 계약금 넣으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건물을 벌써 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새아가 말로는 아직 고민 중이시라고 하던데요? 저희가 자식들한테 모든 진행 상황을 미주알 고주알 말할 필요는 없죠. 이건 저희 일인데 사돈께서도 참 관심이 많으시네요.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부담 가지지 마세요. 어차피 다 두루두루 좋으라고 하는 일 아닙니까? 아무튼 저희도 계약하실 때 좀 가보고 싶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사부인은 먼 걸음 괜히 힘들게 나서지 마시고 저희 생각하시는 마음은 감사하게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라고 친정엄마가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 하셨더니 시어머니가 계속 건물 얘기를 꺼내며 말꼬리를 잡으셨다더군요. 4층은 아닌 것 같아요. 월세가 다 돈인데 기왕 하실 거 5층짜리 하시는 게 낫죠. 그리고 정리할 땅이 더 있으시다던데 뭐하러 그건 두시고 대출을 더 받으려 하시나요? 굳이 빚을 내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사실 자식들이 있으면 부모가 빚 내기 쉽지 않거든요. 그 말에 친정엄마가 뭐라 설명을 하시려 했죠. 재산세, 등록세 등 세금 문제 때문에 일부 대출을 받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고 애써 친절히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마음에 안 드신다며 그러면 대출을 아예 받지 말고 다른 건물을 하시라는 둥, 사부인께서는 돈 끌어올 데가 없으시냐는 둥 선에 넘는 오지랖을 또 펼치셨다더군요. 듣다 못해 친정엄마가 언짢은 티를 확 내시니 시어머니가 급히 자리를 뜨셨다던데 진짜 황당한 사건은 그 다음 주에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이 계약할 부동산에 아침부터 찾아오셨더라고요. 떡하니 커피까지 얻어 마시고는 건물을 보고 싶다고 사장님한테 갑질하듯 부탁하셨다네요.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너무 작다. 쓰레기 버리는 곳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다. 건물이 생각보다 작은데 좀 깎아주실 수 없냐는 둥 정말 말도 안 되는 오지랖을 부리다 가셨대요. 그러더니 계약하는 날 또 찾아오셔서는 저희 친정 부모님께 다른 건물을 더 보시지 않겠느냐, 여기 말고 경기도로 다시 알아보시라는 둥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며 계약을 무산시키려 하셨다네요.
참다 못한 친정아빠가 이제 관심을 사양하겠다고 자꾸 이러실 거면 사위 불러서 어머니 모시고 가라고 할 거라며 큰 소리를 치니 그제서야 시어머니도 같이 화를 내며 돌아서셨다고 해요. 그때 저희 부부 전화기에 그야말로 불이 났었죠. 친정부모님은 어떻게 사부인이 그렇게 예의 없고 염치가 없을 수 있냐, 왜 사돈이 건물 사는 데까지 따라와서 간섭을 하고 있냐고 노발대발 화를 내셨고, 시어머니도 나름대로 기분이 나쁘신지 가족끼리 큰 계약하는데 신경 써주면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어떻게 사돈을 그렇게 대하냐며 너무 실망했다고 저한테 화를 막 내시더군요. 그러고는 시댁에 당장 건너오라고 저더러 큰 소리를 내시길래 저도 아예 들이박아 버리려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시어머니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셔서는 아니, 너희 친정부모님은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시다니?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며느리 부모님이 사는 건물인데 내가 아들 가진 입장에서 어찌 간섭을 안 할 수 있다니? 은행에 3억이나 대출을 내신다는데 내가 그거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니? 그거 다 우리 아들 빚이 될 텐데 라고 하시더군요. 결국 어머님은 아들 걱정에 그러셨던 겁니다. 워낙에 보수적이라 할부도 안 하고 사셨던 분이라 이해는 가더군요. 3억이라는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지셨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건물 매매가가 30억인데 대출 3억은 약과다. 다른 사람들은 70% 이상 대출받고 들어간다. 그래도 오른 집값만큼 이익 보고 나온다. 차분하게 말씀드려도 계속 흥분하시길래 제가 참다 못해 화를 내며 아니, 손해를 봐도 저희 부모님이 손해인데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말씀하시길 네가 장여자니? 그러면 그 건물도 결국은 우리 아들 명의가 될 텐데 내가 어미 된 자로서 어떻게 간섭을 안 하니?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뒤통수를 맞은 듯 얼얼하더군요. 어머, 어머님, 물려받으면 저랑 제 동생이 물려받지 왜 가만히 있던 남의 집 아들이 그 건물을 물려받아요? 너무 황당하네요. 아니, 저는 그렇다 치고 제 동생은 생각 안 하세요? 저희 부모님 재산인데 그걸 왜 저희 자매 건너뛰고 사위에 연결을 하세요? 예, 다 그런 거야. 그런 큰 재산 명의를 누가 여자 걸로 하니? 다 남편 이름으로 받지. 내 주변 보면 다 그래. 장녀면 사위가 처가 재산 다 받지. 네가 몰라서 그래. 그 말에 너무 황당해서 누가 그렇게 하냐고 제가 미친 듯이 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말을 더듬으시며 아니 저기 우리 골목 슈퍼집 아들도 그렇게 해서 지 처가 아파트 받았다던데 내 친구도 사위한테 증여해줄 생각하고 있던데 뭘. 아, 그래요? 그 슈퍼가 어딘데요? 그리고 그 친구분은 누구신데요? 아, 그 며느리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용돈 준다던 그 친구분 맞으시죠? 뭐? 아, 그래. 그 친구 맞다. 왜? 그분 전화번호 좀 주세요. 제가 제 핸드폰을 내밀며 어머님께 전화번호를 요구하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시며 저더러 미쳤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끝까지 전화번호를 받아낼 기세로 어머님 폰을 뺏으려 하자 어머님이 급기야 안방으로 도망가시며 문을 잠그시더군요. 저는 안방 문에 대고 소리치며 저 지금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골목 슈퍼집 갑니다. 가서 여쭤보고 올게요. 어머님 말씀이 맞으면 제가 사과드리고 저희 건물 어머님 말씀대로 매매할게요. 아셨죠? 하고 현관을 나서니 어머님이 뒤늦게 따라 나서시며 백지장 같은 얼굴을 하고 저를 말리시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슈퍼로 갔습니다. 가니 주인 아주머니가 계시더군요. 어머님은 계속 제 팔을 붙잡고 나가려 하시고 슈퍼집 아주머니는 놀라서 제가 무슨 컴플레인이라도 걸러온 줄 아시고 긴장을 하시더군요. 제가 여쭙죠. 사장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아드님 계시죠? 아드님이 이번에 장인 장모님한테 아파트 물려받으셨나요? 제가 당돌하게 여쭙자 사장님이 그게 무슨 소리냐며 눈이 휘둥그레해지더군요. 급기야 시어머니는 제 입을 강제로 막으려 들길래 제가 피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 저희 친정에서 건물을 사시는데 어머님이 계속 그걸 제 남편 건물 뗄 것처럼 간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니 처가 유산은 다 사위 거라면서 이 슈퍼집 아들도 그렇게 아파트 증여받았다고 하길래 확인 좀 하러 왔어요. 맞으면 어머님께 사과 드리려고요. 라고 했더니 슈퍼집 아주머니가 그런 적 없다고 고개를 저으시더군요. 그러시면서 저희 시어머니한테 에그 왜 그래? 집안 싸움에 왜 애먼 우리까지 끼어들게 하고 그래? 그리고 우리 아들은 처갓집 덕본 적도 없는데 괜히 이상한 소문이나 내고 라고 호통을 치시니 어머님이 꽁지가 빠져라 도망가시더군요. 그렇게 어머님은 개망신을 당하시고는 되려 저에게 화를 내시더군요. 그렇게까지 해서 망신을 줘야겠냐며 나중에는 엉엉 우시더군요. 뒤늦게 시아버지도 상황을 아시고는 시어머니를 타박하셨고 남편도 얼굴이 빨개져서는 아무 말 못하더군요.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어머님을 동네 망신을 들을 필요가 있었냐면서 저에게 슬그머니 원망을 하려 하길래 이 상황에서 누구 편을 들고 앉아있냐고 그럴 거면 이혼하자고 하니 바로 꼬리 내리더군요. 시어머니는 온 동네에 졸지에 사돈댁 건물 탐낸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소문이 나 결국 2년 뒤에 집 팔고 다른 동네로 이사 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님과 거의 연락 안 했고 구정이랑 추석 때만 잠깐 가서 인사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아주 대면대면해졌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그렇게까지 미친년처럼 물고 늘어질 줄 모르셨나 본데 저도 미치면 끝장 보거든요. 어머님이 선만 넘지 않았더라도 그 정도로 하진 않았을 텐데 저는 솔직히 그날 그렇게 슈퍼 가서 난리친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어머님은 절대로 본인 잘못 인정 안 하시고 저희 친정 부모님도 계속 함부로 대하실 게 뻔했기 때문이에요. 그놈의 건물이 뭐라고 돈이 뭐라고 앞뒤 안 가리고 아들부터 챙기려 하는 어머님의 입속이 정말 개탄스럽더군요. 원래 그러신 분인 줄은 알았지만 정도껏 하셨어야죠. 그동안 시어머니의 시댁 갑질에 참고 산 것에 비하면 사이대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속 시원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한 지 10년 정도 된 싱글 워킹맘입니다. 현재 학원에서 고등학생 대상으로 수학을 가르치며 강사 일을 하고 있고 이혼한 후에 심적으로도 안정되고 행복도가 올라가서인지 일이 잘 풀려 현재 연봉 8천만 원 정도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강산도 변할 10년이란 시간 동안 저와 아이 모두 마음이 많이 단단해져 지금은 저와 오붓하게 함께하는 지금이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하네요. 아이 5살 때 이혼했는데 지금은 어엿한 중학생이에요. 아이가 아빠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아이 어릴 때 전 남편이 집에 거의 붙어있지 않았거든요. 이유는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바보같이 아이 낳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되었어요. 출산 과정에서 지혈이 잘 되지 않는 사고가 있었던 터라 회복도 느렸고 그 부작용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지만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매일같이 야근을 하며 육아를 거의 돕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이었고 일이 힘들다는 건 알았지만 아이 낳고 나니 무슨 일인지 더 바빠진 남편에게 저도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죠. 우리 애 태어난 지 곧 있으면 100일인데 여태 아이 분유 한 번 먹여본 적 없고 기저귀 한 번 안 갈아줬다는 게 말이 돼? 조리원에서도 남들 다 남편 와서 마사지 해주고 식판 버려주고 그럴 때 다 나 혼자 했어. 그래도 프로젝트가 바쁘다니까 이해해줬지. 근데 이건 너무하잖아. 어떻게 일주일에 반 이상을 회사에서 자고 나머지 반은 12시에 들어와? 여보, 내가 너무 유능해서 그래. 팀장님이 나 없으면 팀 못 돌아간다고 그렇게 간곡하게 붙잡는 걸 내가 어떻게 뿌리쳐. 내가 잘해야 우리 식구 먹여 살리지. 자기도 일 관둬서 나 혼자 벌어야 하는데 이 정도도 이해 못 해주면 어떡해. 아니, 내가 관두고 싶어서 관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하면. 아무튼 나도 너무 바빠서 그래. 내가 밖에서 놀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외벌이의 고충을 저에게 떠넘기곤 했습니다.
안 그래도 결혼하면서 전 직장도 관뒀어요. 남편이랑 시댁에서 저 회사 다니지 말라고 압박을 줬거든요. 특히 시어머니가 나는 우리 아들 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구수한 밥 냄새로 퇴근을 환영받았으면 한다.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남편인데 그 몇 푼 벌자고 너도 나가서 일하고 또 맞벌이라는 이유로 집안일도 나눠서 하고 그러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우리 아들이 돈을 못 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대기업 다니잖니. 넌 간둬라. 그게 맞다. 라고 하시며 제가 일 관두기 직전까지 학원에까지 전화하시며 저를 달달 볶으셨어요. 그래서 쫓겨나듯이 간뒀던 기억이 나네요. 친정에서는 저를 보호해주지 않았냐고요? 저에게는 슬프게도 친정이 없습니다. 친정아빠는 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친정엄마는 저 중학생 때쯤 되었을 때 돌연 남자가 생기셨다며 재혼을 하셨어요. 저는 친할머니 댁과 고모집을 전전하다 독립했고요. 친정엄마는 재혼한 가정에서 아이 둘을 낳으셨고 바쁘신 건지 아님 저를 잊고 싶으셨던 건지 연락을 끊으셨어요. 사실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엄마를 이해해보려 노력했지만 아이를 낳고 나니 뒤늦게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인데 어떻게 엄마는 나를 버렸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집에 좀처럼 오지 않은 남편도 저를 힘들게 하니 씩씩했던 저도 금세 우울증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애 낳고 살은 왜 그렇게 안 빠지는지 가뜩이나 통통하던 저였는데 어느새 거울조차 보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남편에게 불평은커녕 말 한마디 거는 것도 조심스러워지더군요. 아닌 게 아니라 일이 너무 바쁘다면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남편이었고 집에 오면 지쳐 쓰러져 자기 일수였기 때문에 저도 뭐라 더 바가지 긁기 힘들더라고요. 산후 우울증이었는지 아님 남편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때문이었는지 정말 저 때문에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는 것 같고 다 제 탓 같다는 기분마저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일이 바빠서 못 들어오는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주말에도 집에 거의 붙어있지 않은 남편을 보며 뭔가 부부 사이가 소원해져 저에게 정이 떨어진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쟁이 아이를 키우며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이 악물고 다이어트를 했어요. 저라도 잘해야 남편이 집에 더 붙어 있을 것 같고 그래야 아이도 아빠와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등신 같았지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저도 결혼 전 꽤나 똑부러지고 잘 나가는 학원 강사였고 외모도 나쁘지 않아 인기도 많았었는데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남편과 시댁은 날이 갈수록 저를 더 무시했는데 저는 그게 든든한 친정이 없어서인 건 아닌지 하는 자격지심도 갖게 됐고요. 그래도 결혼할 때는 제가 남편보다 모아온 돈이 훨씬 많아서 제가 1억 2천 정도 가져왔고 남편은 모아둔 돈이 거의 없어서 시댁에서 1억 지원해 주신 것과 남편 이름으로 대출받아 신혼집을 샀었거든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항상 자기네들이 집 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신혼집을 공동 명의로 했었는데 그것도 국가화하던데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는 집안이었죠. 시부모님은 사실 일을 거의 안 하신 상태였고 아주버님도 사업하다 말아먹고 일용직이나 근근하던 사람이라 그 집에서 믿을 건 제 전남편인 둘째 아들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제 전남편이 대기업에 다니니 돈이 좀 되니까 월 100만 원 정도는 시댁에 갖다 바쳐야 했습니다. 그나마도 1년에 한두 번 있는 상여금 받을 땐 500만 원 정도 뜯기다시피 하며 드릴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왜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지 제가 남편을 많이 사랑했었고 또 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무시를 좀 받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저를 한없이 낮아지게 만들었던 것 같네요. 그러다가 어느 날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건이 터지게 되죠. 아이 어린이집에 보내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저 혹시 저기 신화아파트 203동 사시는 분 맞죠? 네? 아, 네, 맞는데 무슨 일이시죠?
저도 203동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옆 라인 살고 있어요.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주치게 되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무슨 일로 그러세요? 뭐 혹시 저희 아이 때문에 그러시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사실 몇 달 전부터 남편분을 지하 주차장에서 몇 번 뵀었거든요. 제 남편이요? 네, 예전에 두 분을 뵌 적이 있어요. 제가 사람 얼굴을 워낙 잘 기억하는 편이라 두 분이 부부시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네, 말씀하세요. 너무 놀라진 말고 들어주세요. 아기 엄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 옆 라인에 살고 있다는 여자분께서 이윽고 입을 여섰고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더군요. 제가 3교대 때문에 가끔 자정에 퇴근을 해요. 그런데 한 1, 2년 전부터 그쪽 남편을 그 시간에 자주 봐요. 차에 시동을 켜고 앉아있길래 누가 지하 주차장에서 공회전을 하나 싶어서 처음엔 뭐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항상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엔 어떤 여자가 옆자리에 앉아있더라고요. 여자요? 여자라니. 처음엔 나도 아기 엄마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모르는 여자더라고요. 둘이 많이 친해 보였어요. 이런 말 하기 죄송하지만 스킨십도 있었고. 스킨십이요? 제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어안이 벙벙해 있자 그 여자분은 이럴 줄 알았다면서 사과부터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알 건 알아야 되지 않겠냐며 저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목격한 날짜와 시간을 다 스마트폰에 적어 두셨더라고요. 그리고 둘이 입을 맞추고 서로 껴안고 그러는 거 다 봤다면서 원하면 블랙박스 제공까지 해주겠다고 하시더군요. 혹시 몰라서 증거로 다 저장해 놨었다고. 저 마주치게 되면 꼭 말해줘야지 싶었는데 그 여자분 가족들이 극구 말렸대요. 남의 집 가정사에 끼어들면 골치만 아프다고. 그치만 그 여성분도 아내인 입장이었고 아무것도 모를 제 생각을 하면 잠도 안 올 지경이었다네요. 그러다 저를 딱 마주친 김에 다 말해주는 거라고. 일단 그분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집에 왔습니다.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가슴은 쿵 내려앉아 팔다리도 축 늘어진 느낌에 제 몸이 제 몸 같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늘이 무너진 듯한 느낌에 뒤늦게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펑펑 울다 보니 어느새 아이 하원시킬 시간이었고 저는 집 정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데려와야 했어요. 그리고 아이 앞이니까 필사적으로 눈물을 참으며 견뎠습니다.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이따 밤에 남편이 들어오면 난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 아니, 오늘 들어오기는 할까? 안 들어오면 난 뛰쳐나가 남편을 찾으러 다녀야 하나?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괴롭히는 동안 남편은 자정이 넘어 들어오더군요. 아이가 밤에 운다는 이유로 각방을 썼었는데 남편은 저에게 오늘 고생했다며 한번 안아주고는 지 방에 들어가 쿨쿨 자더군요. 왜 그동안 단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에 저 자신을 때리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곤히 잠들기를 기다려 방에 들어가 남편 스마트폰을 뒤졌습니다. 결혼 초 때까지만 해도 잠금 기능을 안 해놓았던 남편인데 어느새 잠궈 놓았더군요. 남편 손가락을 들어 지문을 이용해 스마트폰을 열었고 곧바로 깜깜한 거실로 몰래 나왔습니다. 그렇게 남편 폰을 동이 틀 때까지 뒤지게 됐어요. 세상에 남편은 여자가 둘이나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만나왔던 어느 30대 유부녀였고 한 명은 저희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 그러니까 저 만삭쯤부터 만나오던 20대 여자였습니다. 유부녀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잠자리만 하는 가벼운 상대였지만 꾸준히 연락한 지 몇 년 된 것 같더라고요. 흔히 말해 파트너였습니다. 다른 한 명, 그러니까 그 20대 아가씨는 어디서 만난지는 모르겠는데 연애를 하고 있더군요. 저희 남편이 애가 있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었고 며칠 전
둘이 1박 2일로 강화도에 여행까지 갔다 왔더군요. 그날은 제가 출산 부작용으로 편두통이 심해 그날도 남편에게 진통제 좀 사와 달라고 부탁했다가 일이 바빠 야근해야 할 것 같다며 거절당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머리가 빠개지는 고통을 겪으며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거 알고 나니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남편과 그 여자와의 대화를 쭉 읽어보니 저는 겉절이보다도 못한 존재로 취급을 하더군요. 와이프가 바가지 긁어서 집에 들어가기 싫다. 와이프는 살이 너무 쪄서 코끼리 같다는 등 저를 무시하며 뒷담화하는 이야기와 저희 친정엄마 이야기를 하며 와이프의 엄마가 재혼을 하셔서 새살림을 차려나갔다. 와이프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본인과 쉽게 이혼을 하려 하지 않을 거다. 바람 들켜도 상관없다. 걔는 그렇게 해도 되는 애다. 라는 말까지 하더군요. 그거 보니 닭똥 같은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자고 있는 남편의 뺨을 내리쳐 깨우고 싶었지만 신락 같은 이성을 붙잡아 간신히 참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증거를 더 수집한 뒤 이혼을 해야 하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당장이라도 남편을 패버리고 이혼하고 싶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양육권, 위자료, 양육비 등의 험난한 산을 넘어가려면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저는 있는 힘껏 마음을 다잡은 채 며칠 동안 남편에게 티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이 출근하면 몰래 남편의 짐을 뒤져 증거를 찾아내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신상까지 파악했습니다. 어느 회사에 무슨 팀 소속인지 전화번호와 그 여자 본가 주소까지 어떻게 하다 보니 알아냈어요. 그리고 남편이 몰래 썼던 카드의 명세서를 바탕으로 그 여자와 자주 가는 곳으로 추정되는 숙박업소까지 알아냈습니다. 남편의 집에 들어와 잠들면 몰래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 남편 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뒤졌어요. 둘이 같이 이야기 나누는 음성과 모텔 입구에 차를 세우고 들어가는 장면까지 약 3주간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을 몽땅 백업까지 해놨습니다. 그렇게 저 나름대로 만발의 준비를 하고 터뜨리려던 찰나 남편이 먼저 알게 되었어요. 제가 남편 폰을 보다가 모르고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고 그 일을 빌미로 제가 남편의 바람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들켜버리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 남편이 무릎이라도 꿇으며 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남편은 저더러 왜 뒷조사를 하고 있었냐면서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의부증 정신병자랑은 살기 싫다며 짐을 싸서 나가더군요. 그렇게 나간 곳이 시댁이었던 건지 시어머니한테까지 전화가 왔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저를 혼내시더군요. 너 미쳤니? 일하느라 바쁜 우리 아들 뒷조사를 해? 너 집에 들어앉아 있으니 이제 할 일이 없니? 어디 하늘 같은 남편을 의심하고 뒤를 캐? 친정에서 그러라고 가르쳤니? 아참, 너 친정 없지? 그래서 그 모양이니? 배운 곳이 없어서 어디 네 남편 의심이나 하고 앉아 있어?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대체 누가 잘못을 한 건지. 시어머니 소리 지르는 것만 들으면 누가 보면 바람은 제가 핀 줄 알겠어요.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 남편이 바람이 났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요? 어머님 아들 혼내도 모자랄 판에 왜 저를 혼내고 그러세요? 내가 우리 아들을 왜 혼내? 남자 바람 난 건 전부 여자 탓이다. 네가 잘못했으니 우리 아들이 바람이 나서 밖에서 도는 거지. 그러게 네가 좀 잘하지 그랬니? 허구한 날 바쁜 남편 바가지나 긁어대고 앉아있으니 우리 아들이 지 품어줄 딴 여자 생각이 나는 거 아니야?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바람난 아들을 감싸는 것도 모자라 제 친정까지 욕하는 시어머니에게 너무나도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우리 아이 생각해서 어떻게든 참아보려 했는데 이 미친 집안과 하루라도 빨리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이혼 서류를 만들어 시댁으로 보냈더니 시어머니가 얘기 좀 하자더군요. 전화통화 때처럼 길길이 날뛰며 저더러 뭐라고 할 줄 알았더니 웬일로 너무나도 차분하고 온화한 목소리로 저에게 어머마, 그때는 나도 많이 미안했다.
너도 애 낳아 키워보니 알겠지만 나는 내 자식 편을 들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너에게 언성을 높였던 것 같다. 남자 바람 피우는 거 그거 다 한때다. 이번에 한번 용서해주면 내가 너에게 정말 잘하마. 우리 아들한테도 정신 차리라고 내가 눈물 쏙 빠지게 혼낼게. 그러니까 이번만 그냥 넘어가 다오. 너도 아이 있는 입장에서 이혼은 어렵지 않겠니? 그래도 대기업 다니는 아빠가 있어야 남들 앞에서 무시 안 당하고 사는 법이다. 혼자 사는 엄마 밑에서 애가 얼마나 주눅들어 살겠어. 너 어릴 때 생각을 해봐. 그렇게 친정 이야기까지 언급하며 저를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이혼하면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말과 함께 무엇이 더 저와 아이를 위한 길인지 잘 생각해보라고 하시며 떠나셨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그리고 그날 남편은 집으로 일찍 들어왔습니다. 웬일로 저녁 일찍 들어왔더군요.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여도 모자랄 판에 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저더러 저녁 차리라고 큰 소리를 치길래 제가 뭘 잘했다고 밥 달라 타령이냐 하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이번 일 나한테 절대 불리할 거 없다더라. 어차피 결정적인 증거도 없잖아. 그리고 이혼하면 불쌍한 우리 애는 너만 참으면 될 일 가지고 우리 애까지 불행하게 만들지 마. 너도 평탄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면서 느낀 바가 많을 거 아냐. 라며 제 상처를 후벼 파더군요. 네,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끔찍이도 생각하는 거 잘 알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본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저를 짓밟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사실 남편 말이 맞긴 맞았거든요. 한부모 가정에서 불행하게 자란 저였기에 아이에게 되물림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남편과 시댁은 그렇게 아이를 앞세워 저에게 그냥 넘어가라 종용했고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지 바람 피우는 것도 그만두지 않더군요. 조금 더 만나다가 정리할 거라며 오히려 당당하게 그 여자를 만나고 오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당신 딸이 남의 가정 파탄내며 유부남을 만나고 있다고. 그러던 중 일이 터진 거죠. 남편이 상간녀를 만나러 급하게 새벽에 길을 나서다가 통화하느라 한눈을 팔았는지 가로수를 받고 전복되는 큰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늦게 접수되는 바람에 남편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응급실에 가게 되었어요. 온몸이 골절되어 성한 곳이 없었고 제일 중요한 건 뇌출혈이 심했어요. 몇 번의 수술 끝에 결국 의식을 찾게 되었지만 남편은 골반과 다리에 철심을 받고도 걷지 못하는 산송장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시 블랙박스를 보니 남편은 굉장히 흥분 상태였어요. 그 20대 상간녀가 본인 부모님한테 모든 걸 다 들켜버렸다고 이별을 구했는지 남편이 울고불고 빌며 통화하는 음성이 녹음되었더라고요. 그러다가 혼자 사고 낸 거였어요. 와, 정말 심란하더군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또 제 탓을 하며 우리 아들이 정리한다고 했잖니. 그러면 좀 기다려줄 것이지. 그 여자의 집에까지 전화를 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우리 아들이 천천히 정리할 때까지 좀 응원해주고 그랬으면 그 여자애랑도 적당히 즐기다 헤어졌겠지. 너 때문에 우리 아들만 눈이 돌아서 일이 이렇게 된 거잖냐. 다 너 때문이다. 어른이 됐으면 좀 기다릴 줄도 알아야지. 라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더군요. 응원해주지 그랬냐는 그 말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 소리 듣고 옆에 있던 경찰까지 그만하시라 한 소리 하실 정도였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루아침에 산송장이 되어버린 남편을 생각하면 마음이 착잡하긴 했어요. 아무리 미워도 제 아이 아빠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까지 그따위로 나오니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사실 빌고 돌아오면 용서해줄까 생각도 들었는데 이건 뭐 사람을 개무시해도 유분수잖아요. 그 후로 병원에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보호자에서 제 이름을 빼고 병원에다가 이 사람 일로 저 찾지 말라고 하고 나왔어요. 아이한테는 아빠가 좀 아파서 입원해 있다고만 둘러댔는데 찾진 않더라고요. 원래 아빠랑 정도 없던 아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남편이 바람 피웠던 증거 자료들과 시어머니의 폭언까지 모두 자료로 제출했어요. 변호사 말로는 남편의 유책이 확실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없는 돈에 빚까지 내며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시댁에서 난리가 나더군요. 아프고 불쌍한 남편 버리는 매정한 부인이라면서요. 급기야 시어머니가 개거품을 물며 저에게 찾아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저더러 인간이냐고 묻더군요. 부인으로서 병간호나 할 것이지 남편이 제일 힘들 때 버리고 저 혼자 잘 살겠다고 도망가는 꼴이 꼭 지 친정엄마 같다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더군요. 그 말에 저도 눈이 돌아 내가 제일 힘들 때 당신 아들은 뭐 했는데? 당신 아들한테 여자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있던 거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사람 하나 농락하는 것도 정도 것이지. 애 낳고 힘들어 죽겠는데 매일같이 집에 안 들어오고 바람 피우면서 남편 역할 안 하는 것도 모자라 아빠 노릇도 제대로 안 했어. 대기업? 돈? 그래서 내가 득본 거 있어? 시댁에 돈 다 들어가고 나는 명품백은커녕 매일같이 장바구니만 들고 다녔어. 이게 미쳤나? 하늘 같은 남편? 얼어 죽을 소리 하고 있네. 하늘도 노예에서 벌 받은 거예요. 알겠어요? 제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는 귀신이라도 본 듯 얼굴이 허해져서 아무 말 못하더군요. 저는 그대로 남편이 누워있는 병상에 찾아가 당신이랑 이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눈만 끔뻑끔뻑 뜨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뭐라고 얘기는 하려 하는데 사고로 혀까지 잘려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와중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솔직히 어쩔 수 없더군요. 그래도 사랑해서 결혼까지 한 사람인데 끝이 어찌 이러나 싶어 병원 나서는 길에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내렸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제가 승소해서 이혼하게 되었고요. 남편의 유책이 인정되었고 위자료와 아이 양육비조로 집 명의를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고 후유증이 너무 심해 업무 복귀를 못해서 직장도 잃었습니다. 본인이 사표를 냈지만 사실상 잘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 소문이 너무 안 좋게 나 있었고 평판을 중요시하는 회사라 좌천이 확실시 되었거든요. 제대로 걷지도 못해서 휠체어를 타는데 손도 마음대로 못 움직여서 전동 휠체어도 혼자 조작을 못하더군요. 당연히 대소변도 혼자 못 가리고요. 병간호는 고스란히 시어머니 몫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이혼 소송 내내 저에게 전화를 걸어 한 번만 봐달라고 울고불고 빌다가 어느 날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화풀이를 하는 둥 정신이 나가신 듯 했습니다. 나이 먹고 병간호하기 힘들다 하시며 저더러 돌아와달라 빌다가 또 화내다가 나중에는 사고 난 것도 다 저 때문이니 책임을 지라고 난리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죠. 이 모든 건 아들을 잘못 키운 어머님 탓이라고. 그랬더니 울부짖으시더라고요. 모두 차단해버리고 저는 전화번호도 바꾼 채 아무도 모르는 지역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곳에서 정착해 아이와 안정적으로 산 지 현재 10년이 되었고 저는 결혼 전 했었던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대기업 다녔던 전 남편이 벌어오던 돈보다 훨씬 많이 벌며 아이와 단둘이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아빠로 인한 부재를 느끼지 못하도록 부단히 노력한 덕분인지 아이는 그늘 없이 너무나도 맑고 바르게 잘 자라났습니다. 저에게는 이혼이 터닝 포인트예요. 이혼을 결심하면서 저 자신을 소중히 하는 법을 다시금 배우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이제 알고 싶지도 않네요. 시모는 그리도 감싸돌던 아들이 도로 돌아왔으니 행복에 겨우시겠죠?